30년을 기다렸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할게. 새벽 4시 병원 복도는 죽은 듯 고요했어요. 환자들은 모두 잠들었고 당직 간호사들만 간간히 스테이션을 오갈 뿐이었죠. 저는 회장실에서 밤새 서류를 검토하다가 커피가 필요해서 복도로 나왔어요. 이 시간이면 자판기 앞이 한산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복도 끝을 바라보는데 누군가 천천히 걸레질을 하고 있더군요. 청소 직원이겠거니 했죠. 이 시간엔 늘 야간 청소팀이 일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그 사람의 뒷모습이 묘하게 눈에 밟혔거든요. 청년이었어요. 키가 제법 크고 어깨는 좁은 편이었죠. 낡은 청소복을 입고 있었는데 옷이 몸에 헐렁하게 걸쳐진 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걸레질하는 동작 하나하나가 성실해 보였죠.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아내는 모습이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이 다가갔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죠. 이게 뭐지? 왜 이러는 거지? 그냥 청소하는 직원일 뿐인데. 하지만 가슴 한쪽이 먹먹하게 조여오는 느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청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죠. 청년의 옆얼굴이 복도 조명에 비쳤는데 그 윤곽선이, 턱선이, 코끝이 모든 게 너무나 익숙했어요. 30년 전 제품 안에서 잠들던 그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죠. 아니야. 말도 안 돼. 손이 떨렸어요. 가방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대로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았죠. 아. 작은 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청년이 고개를 돌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제 가방을 보더니 황급히 걸레를 챙기고 다가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 청년이 제 가방을 주워서 건네주려는데 저는 그 순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서 본 얼굴. 코 아래 작은 점 하나. 입꼬리가 올라갈 때 만들어지는 보조개. 그리고 왼쪽 귀, 귓불 끝에 작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세상에. 숨이 막혔어요. 폐 속 공기가 전부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는데 간신히 벽을 짚고 버텼어요. 저기 회장님?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제가 당직 간호사님을. 청년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어요. 귓불의 점, 왼쪽 귓불 끝,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있는 그 작은 점. 30년 전 제가 매일 밤 쓰다듬어 주던 그 자리. 지호야, 엄마 봐. 우리 아기 여기 점 하나 있네. 이거 엄마 점이랑 똑같아. 그때 4살배기 아들은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한 채 깔깔 웃기만 했었죠. 작고 통통한 손으로 제 귀를 만지작거리면서요. 엄마찌, 지호찌 똑같아? 응, 똑같아. 우리 지호 엄마 아들이라는 증거야.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 날 저는 아들을 잃었거든요. 회장님, 청년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쓰러지려는 저를 잡아준 거죠. 따뜻한 손이었어요. 크고 거칠지만 조심스럽게 저를 부축하는 그 손길이 눈물이 핑 돌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간호사님 부를게요. 청년이 급히 스테이션 쪽으로 뛰어가려는데 저는 그의 소매를 붙잡았어요. 기다려요. 목소리가 잠겨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죠. 청년이 멈춰서서 저를 돌아봤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물어봐서는 안 됐죠.
만약 아니라면? 만약 제가 또 착각한 거라면? 30년 동안 몇 번이나 이런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길거리에서 비슷한 청년만 봐도 뒤쫓아갔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귓불의 점, 얼굴 윤곽, 목소리의 톤까지 모든 게 제 기억 속 그 아이와 겹쳐졌거든요. 이준호요. 준호예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준호. 지호가 아니라 준호. 다른 이름이었죠.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30년이면 이름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 어디선가 다른 부모에게 입양됐다면, 아니면 고아원에서 새 이름을 받았다면. 몇 살이에요? 35. 이요. 정확한 생일은 잘 몰라요. 고아원에서 추정으로 정해준 거라서요. 고아원.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나요? 3달 됐어요. 3달. 겨우 3달 전부터 이 아이가 이 병원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30년을 운영해온 이 병원에 겨우 3달 전에 나타난 거죠. 왜? 여기서 일하게 됐어요? 질문이 이상했을 거예요. 회장이 청소 직원에게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정상은 아니니까요. 청년도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그냥 채용 공고 보고 지원했어요. 야간 근무라 시급도 괜찮고 병원 일이 안정적이라고 해서요. 담담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더 있었죠. 말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안색이. 괜찮아요. 저는 간신히 벽에서 몸을 떼어냈어요.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죠. 고마워요. 가방 주워줘서. 아, 네. 청년이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고는 다시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 끝으로 가더군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걷는 모습, 어깨의 각도, 뒷목의 라인, 전부 다 기억났어요. 30년 전 유치원 가방을 메고 총총거리며 걷던 그 아이의 모습이 오버랩 됐죠. 그때도 어깨가 조금 기울어져 있었어요. 가방이 무거워서요. 엄마, 가방 무거워. 그래, 엄마가 들어줄까? 아니야. 나 혼자 멜 수 있어. 나 이제 5살이잖아. 자랑스럽게 말하던 그 목소리가 귀에 생생했어요. 다시 회장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죠.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전국을 뒤져도 찾지 못했던 아들이 제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아직 확신할 수 없어. 이성이 말했죠. 귓불의 점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해. 수천 명, 수만 명이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얼굴이 비슷한 것도 우연일 수 있고.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 아이예요. 제 아들이에요. 30년을 기다려온 제 아들 강지호가 이준호라는 이름으로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죠. 5살 생일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 반달 모양으로 올라간 눈. 통통한 볼에 손을 갖다 대고 장난치는 모습. 사진 속 아이의 옆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왼쪽 귀가 살짝 보였는데 거기 작은 점 하나가 희미하게 보였죠. 지호야. 중얼거린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사진 위에 떨어진 눈물이 아이의 얼굴을 적셨죠. 30년 만이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왜 저 아이는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걸까요? 왜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을까요?
30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온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날 화재 현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제 아들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 있었던 걸까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벽의 어둠이 천천히 물러가고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어갔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진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30년 전 하지 못했던 말이 다시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그날 아침도 평범했어요. 1995년 12월 15일 금요일. 창문으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이 따스했죠.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강민수, 제 남편이자 지호의 아버지. 여보, 커피 한 잔 더 줄까? 아니, 괜찮아. 오늘 회의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 남편이 시계를 보며 일어섰어요. 넥타이를 매만지는 손놀림이 익숙했죠. 그때 방 안에서 뚜벅뚜벅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지호가 잠옷바람으로 달려나왔어요. 부스스한 머리에 잠이 덜 깬 얼굴로요. 5살짜리 특유의 아장아장 걸음걸이로 남편한테 매달렸죠. 우리 아들 일어났네? 잘 잤어? 남편이 지호를 번쩍 들어올렸어요. 지호가 깔깔 웃으면서 남편의 뺨에 뽀뽀를 했죠. 아빠 오늘 일찍 와? 응, 오늘은 일찍 올게. 지호 좋아하는 치킨 사올까? 진짜? 약속? 약속? 남편이 지호의 코끝을 살짝 건드렸어요. 지호는 코를 찡긋거리며 또 웃었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남편이 지호에게 해준 마지막 약속이었죠. 자, 아빠 회사 가야 하니까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응. 지호를 내려놓은 남편이 제 쪽으로 다가와서 가볍게 키스를 했어요. 저녁에 봐. 조심히 다녀와. 평범한 인사였어요. 매일 아침 나누는 너무나 당연한 인사.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남편이 나가고 저는 지호를 씻기고 밥을 먹였어요. 지호는 밥을 잘 안 먹는 편이었거든요. 숟가락으로 장난치며 시간을 끌었죠. 지호야, 밥 다 먹으면 오늘 뭐 하고 싶어? 그림 그리고 싶어. 그래. 그럼 새 크레용 사줄까? 어제 문방구 앞 지나가면서 보고 싶다고 했잖아. 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 엄마 최고. 그렇게 아침을 보내고 점심을 먹이고 오후에는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지호는 가족 그림을 그렸죠. 아빠, 엄마, 그리고 자기 자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엄마 봐. 우리 가족이야. 우와, 정말 잘 그렸네. 지호 그림 진짜 예쁘다. 저는 지호를 꼭 안아줬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 제 품에 폭 안겼죠. 지호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아기 파우더와 비누 냄새가 섞인 그 아이만의 냄새. 오후 4시쯤이었을 거예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강 차장님? 저 김대리예요. 급하게 확인하실 서류가 있어서요. 오늘 중으로 사인 받아야 하는 건데. 회사였어요. 급한 일이라고 했죠. 지금이요? 지금 꼭 가야 해요? 네, 죄송한데 이게 내일 아침까지 본사에 넘어가야 하는 거라서요. 1시간만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호를 봤어요. 바닥에 앉아서 열심히 크레용으로 뭔가를 그리고 있는 아이를요.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지호한테 다가갔어요. 지호야. 응? 엄마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만 다녀와야 할 것 같아. 1시간이면 돼. 금방 올게. 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입술이 살짝 삐죽 나왔죠. 엄마 가면 심심한데.
미안해. 정말 금방 올게. 그 사이에 지호는 여기서 그림 그리고 있으면 돼. 엄마 올 때 과자 사올게. 지호 좋아하는 초코 과자. 진짜? 응, 진짜. 약속? 저는 지호의 이마에 뽀뽀를 했어요. 착하게 기다리고 있어.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알았지? 응, 알았어. TV는 봐도 되는데 엄마가 켜놓을게. 음식은 만지지 말고 가스레인지도 만지면 안 돼. 알았지? 응응.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재킷을 걸치고 현관으로 갔죠. 문을 열면서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지호야, 엄마 금방 올게. 응, 빨리 와. 지호가 손을 흔들었어요. 작은 손이 열심히 흔들리는 모습이 귀여워서 저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본 지호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회사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서류 확인하고 사인하는데 30분 정도 걸렸고요. 그러고는 약속대로 편의점에 들러서 지호가 좋아하는 초코 과자를 샀어요. 2봉지나 샀죠. 시계를 봤어요. 오후 5시 15분. 1시간 조금 넘었네. 지호 기다리고 있겠다. 빨리 가야지.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익숙했죠. 매일 다니는 길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아파트 단지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연기가 보였거든요. 까만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엑셀을 밟았어요.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죠.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소방차 2대가 와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 있었고 비명 소리가 들렸죠. 불이야. 누가 119 불렀어? 아이들이 안에 있대. 저는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갔죠. 우리 동이었어요. 15층짜리 아파트의 7층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우리 집이 있는 층이었죠. 안 돼.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달렸어요. 아파트 입구로 달려갔는데 소방관이 저를 붙잡았어요. 위험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 아들이 안에 있어요. 지호가 5살짜리 애가 혼자 있다고요. 부인, 진정하세요. 지금 구조 작업 중입니다. 안 돼, 놔줘요. 제 아들 구해야 한다고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소방관은 저를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죠. 불길은 점점 커져갔어요. 7층 창문이 검게 그을려 있었고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왔어요. 지호야. 소리쳤어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죠. 엄마 왔어. 지호야. 대답해.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연기만 하늘로 올라갈 뿐이었죠. 그때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혜진아. 돌아보니 같은 층에 사는 박순자 씨였어요.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죠. 순자 씨. 지호는? 우리 지호 봤어요? 순자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미안해. 나도 막 밖에 나왔어. 복도에 연기가 자욱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 그 순간 굉음이 들렸어요. 7층 한쪽 창문이 깨지면서 불길이 더 크게 치솟았어요. 안 돼. 비명을 질렀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남편이었어요. 회사에서 달려온 남편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했어요. 지호는?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무너지는 아파트를 바라볼 뿐이었죠. 안 돼, 안 돼.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방관을 뿌리치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여보. 소리쳤지만 남편은 이미 연기 속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 말만 반복했어요. 다른 말은 할 수가 없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시간? 2시간? 소방관들이 불을 진화했어요. 연기가 거치고 타버린 건물의 골조가 드러났죠. 그리고 시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들것에 실려 나오는 하얀 천. 그 천 아래 누군가의 삶이 끝나 있었어요. 강민수 씨 보호자 계십니까? 누군가 불렀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갔어요. 제가 아내예요. 이쪽으로 오시죠. 따라갔어요.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걸었죠. 천이 젖혀졌어요. 남편이었어요. 까맣게 그을린 얼굴, 굳어버린 표정. 하지만 틀림없는 제 남편이었죠. 여보,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딱딱했죠. 미안해요. 제가 집을 비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리고 아이는 묻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물어야 했죠. 아이는 어디 있어요? 제 아들은요? 소방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여러 구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신원 확인이. 무슨 소리예요? 화재가 워낙 심해서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아들이 죽었다는 걸. 제가 집을 비운 그 1시간 동안 지호가 혼자 불길에 갇혀 있었다는 걸. 엄마 금방 올게 했던 약속. 지키지 못한 약속.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었어요. 장례식장은 울음소리로 가득했죠. 친척들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와서 조의를 표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관 안에 남편이 누워 있었고 그 옆에 작은 관 하나가 더 있었어요. 지호의 관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온전한 시신이 없었어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유골만 있었죠. 지호야. 관에 손을 얹었어요. 차가운 나무가 손바닥에 닿았죠.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말했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당연하죠. 관 안의 아이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했어요. 남편과 아들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진 작은 위패. 그게 제게 남은 전부였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호가 정말 죽었다는 걸.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날 현장에서 발견된 아이 시신이 정말 지호가 맞는지 누가 장담할 수 있나요? 일주일 뒤 저는 다시 아파트 화재 현장으로 갔어요. 폐허가 된 건물을 보며 서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혹시 7층에 사셨던 분이세요? 네. 아이가 있었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제가 그날 봤거든요. 불이 났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뭘 봤는데요? 한 남자가 아이를 안고 건물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뭐라고요? 근데 이상했어요. 소방관도 아니고 일반인 같았는데 아이를 안고 어디론가 급히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분명히 봤어요. 근데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냥 착각인가 싶어서 말 안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뭔가가 타올랐어요. 희망.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 저는 그걸 놓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정말 혹시 지호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날부터 저는 전국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고아원마다 찾아다니며 5살쯤 되는 남자아이를 찾았죠. 사립탐정을 고용했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흘렀어요. 주변 사람들은 말렸죠. 혜진 씨, 이제 그만 좀 놓으세요. 아이는 돌아가셨어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미친 짓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30년 동안 저는 아들을 찾아 헤맸어요. 그리고 오늘 30년 만에 드디어 찾았어요. 제가 운영하는 병원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청년의 모습으로 왼쪽 귓불에 작은 점 하나. 그게 제게 희망을 준 거예요. 30년을 기다린 희망. 이제 저는 확인해야 해요. 저 아이가 정말 제 아들인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대체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정확히는 새벽 3시 반이었죠. 야간 청소팀이 일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준호가 일하는 시간. 회장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문 너머로 복도를 내다봤어요. 저 멀리 청소 카트가 보였죠. 그리고 그 옆에서 걸레를 짜고 있는 청년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제보다 더 심하게. 저 아이가 정말 지호일까? 30년 동안 몇 번이나 이런 순간을 겪었어요. 이번엔 진짜일지도 몰라라는 희망에 들떠서 결국 실망으로 끝났던 순간들. 그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귓불의 점, 얼굴 윤곽, 웃는 모습, 모든 게 너무나 일치했거든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않은 파일 하나를 꺼냈죠.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그 안에는 지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들어 있었어요. 출생증명서, 예방접종 기록, 유치원 입학 서류, 그리고 사진들.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봤어요. 갓 태어났을 때부터 5살 생일까지. 지호의 모든 순간이 그 속에 있었죠. 지호야. 중얼거리며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를 발견했죠. 4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공원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났던 날. 울음을 그치고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는데 왼쪽 귀가 정면을 향하고 있었어요. 귓불의 점이 선명하게 보였죠. 지금 복도에서 청소하고 있는 그 청년의 귓불과 정확히 같은 위치에.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만약 아니라면? 만약 또다시 착각이라면?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착각을 했는지 아세요? 첫 번째 착각은 화재가 일어나고 1년 뒤였어요. 그때 저는 병원을 차리기 시작했었죠. 남편의 보험금과 제 적금을 모두 털어서 작은 의원을 열었어요. 아들을 찾는데 돈이 필요했거든요. 어느 날 병원 앞 놀이터에서 아이 하나가 놀고 있는 걸 봤어요.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죠. 뒷모습이 지호를 닮았어요. 지호야. 부르지도 않았는데 다가가고 있었어요. 아이가 놀라서 돌아봤죠. 전혀 다른 얼굴이었어요. 죄송해요. 아이 엄마에게 사과했죠. 그 엄마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두 번째 착각은 3년 뒤였어요. 고아원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였죠. 전국의 고아원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을 찾아봤어요. 경기도의 한 고아원에서 8살짜리 남자아이를 만났어요. 생김새가 지호와 비슷했죠. 키도 비슷했고 머리 모양도 비슷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아이와 놀아주고 밥을 사주고 선물을 사줬죠. 아이는 좋아했어요. 저도 행복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넘어져서 팔을 다쳤어요. 제가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했죠.
그때 원장 선생님이 아이의 출생 기록을 보여줬어요. 이 아이는 5살 때 들어왔어요. 부모가 누군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었어요. 지호가 아니었죠. 3번째, 4번째, 5번째.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착각이 있었어요. 길을 걷다가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따라가곤 했죠. 지하철에서, 백화점에서, 공원에서, 어디서든 비슷한 청년만 보면 눈을 떼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정말 미쳤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10년이 지났을 때 병원은 크게 성장했어요. 작은 의원에서 시작해서 종합병원이 됐죠.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사립탐정을 더 고용했어요. 전국의 고아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죠.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도 썼어요. 1995년 12월 15일 전후로 고아원에 들어온 남자아이들의 명단을 모두 받았어요. 수백 명이었죠. 한 명 한 명 찾아다녔어요.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엔 탐정을 보냈고요. 하지만 지호는 없었어요. 15년이 지났을 때 병원은 3곳으로 늘어났어요. 제약회사도 인수했죠. 주변에서는 축하했어요. 강 회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성공하시다니.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성공이 뭐예요? 돈이 뭐예요? 명예가 뭔가요? 제 아들 하나 못 찾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20년이 지났을 때 지호는 25살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자랐을까? 키는 얼마나 컸을까? 목소리는 낮아졌을까?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상상만 했죠. 알 수는 없었으니까요. 25년이 지났을 때 저는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이사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거든요. 회장님, 이제 좀 놓으시는 게 어떠세요?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아이는 아마 말을 잇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그 뜻을 알고 있었어요. 아이는 이미 죽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 이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어요. 30년 가까이 술을 입에 대지 않았었는데 그날은 마셨어요. 한 병을 다 비웠죠. 취한 상태로 남편과 아들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여보, 우리 지호 어디 있을까? 왜 안 나타나는 걸까?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지만 대답이 없었죠. 혹시 내가 틀린 걸까? 정말 지호가 그날 죽은 걸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렇게 혼자 울다가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사진이 가슴 위에 놓여 있었어요. 지호의 사진이었죠. 5살 때 찍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엄마, 포기하면 안 돼. 환청이 들렸어요. 지호의 목소리 같았죠. 엄마가 포기하면 나는 어떻게 해?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 포기하면 안 돼. 만약 지호가 정말 살아있다면 제가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날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더 많은 탐정을 고용했고 더 많은 곳을 뒤졌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오늘 드디어 찾은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병원 이복도에서 창밖을 다시 봤어요. 청년은 여전히 바닥을 닦고 있었죠. 성실하게, 묵묵하게. 이제 확인해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갑자기 다가가서 혹시 너네 아들이니? 라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만약 아니라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만약 정말 지호라고 해도 저를 기억할까요? 5살 때의 기억을. 그것도 30년 전의 일을. 신중해야 했어요. 일단 정보부터 모아야 했죠. 오전 9시
인사팀 박 과장을 불렀어요. 과장님, 야간 청소팀 직원 명단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청소팀이요? 박 과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하죠. 회장이 청소 직원 명단을 달라는 게 이상하니까요. 네. 최근에 들어온 직원들 근무 태도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혹시 모르니까요. 얼버무렸어요. 박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오후에 드릴게요. 오후 2시 서류가 올라왔어요. 야간 청소팀 직원 명단. 총 12명이었죠. 한 명씩 확인했어요. 이름, 나이, 입사일, 주소. 그리고 찾았어요. 이준호. 만 35세 추정. 입사일 2025년 8월 15일. 주소는 병원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반지하 주택이었어요. 학력란에는 고졸이라고 적혀 있었고 경력란은 비어 있었죠. 특이사항란에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고아원 출신, 정확한 출생일 불명,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추정치, 고아원 출신. 손이 떨렸어요. 어느 고아원일까?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까? 혹시 화재 직후부터? 더 알고 싶었지만 함부로 캐물을 수는 없었어요. 이상한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요. 일단 관찰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새벽마다 병원에 나왔어요. 회장실 불을 끄고 창문 너머로 준호의 모습을 지켜봤죠. 처음엔 멀리서만 봤어요. 청소하는 모습, 카트를 미는 모습, 잠깐 쉬면서 물을 마시는 모습.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셋째 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복도 끝에서 서류를 보는 척하면서 준호가 일하는 모습을 옆눈으로 훔쳐봤죠. 준호는 꼼꼼했어요. 구석구석 놓치지 않고 닦아냈어요. 화장실 문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계단 난간까지. 일하는 동안 표정이 진지했어요. 하지만 힘들어 보이진 않았죠. 오히려 담담하게 자기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넷째 날 밤 준호가 환자와 마주쳤어요.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복도를 배회하는 노인 환자였죠.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왜 나오셨어요? 잠이 안 와서. 답답해서 좀 걸으려고. 위험해요. 제가 간호사님 불러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걷고 싶어. 할머니가 고집을 부렸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청소 카트를 한쪽에 세워두고 할머니 옆에 섰어요. 그럼 제가 같이 걸어드릴게요.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요. 그래, 고맙네. 둘이 천천히 복도를 걸었어요. 준호는 할머니의 보폭에 맞춰서 천천히 걸었죠. 젊은 친구가 착하네. 아니에요. 가족은 있어? 없어요. 그래, 외롭겠구나. 괜찮아요. 익숙해요. 짧은 대화였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없어요. 익숙해요.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삶. 가족 없이 외롭게 자라온 세월. 만약 정말 지호라면, 만약 제 아들이라면, 그 아이는 30년 동안 엄마 없이 자란 거예요. 혼자서 외롭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5째 날 드디어 직접 말을 걸었어요. 아침 일찍 병원에 나왔는데 마침 엘리베이터 앞에서 준호와 마주쳤거든요. 아, 회장님.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손에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죠. 일찍 나오셨네요. 네. 아침 일찍 일이 있어서요. 수고하세요. 준호가 비켜서려는데 저는 멈추지 못했어요. 저기, 네. 요즘 병원 생활은 어때요? 불편한 점은 없고? 아, 네. 괜찮아요.
일이 힘들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할만해요. 대답이 짧았어요. 더 이상 묻기가 어색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저는 타고 준호는 계단으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준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 약간 구부정한 어깨, 낡은 청소복. 30년 전 유치원 가방을 메고 집에 들어오던 5살 아이의 모습과 겹쳤어요. 지호야, 오늘 유치원 어땠어? 재밌었어. 그림도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았어. 그래, 우리 지호 착하네. 엄마, 나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진짜? 뭘로 칭찬받았는데? 정리정돈 잘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6째 날 박순자 수간호사를 만났어요. 순자 씨는 이 병원에서 25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죠. 제가 병원을 처음 열었을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에요. 순자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네, 회장님. 사무실로 불러서 차를 대접했어요. 순자 씨는 긴장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순자 씨, 30년 전 일 기억하세요? 순자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화제 말씀이세요? 네. 순자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하죠. 어떻게 잊겠어요. 그때 순자 씨가 저한테 한 말이 있었잖아요. 남자가 아이를 안고 나갔다고. 네. 혹시 그 남자 얼굴 기억나세요? 순자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30년 전 일이에요. 게다가 그때 현장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데요. 연기도 자욱하고 그래도 뭐라도 기억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나이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글쎄요. 젊은 남자였던 것 같아요. 20대? 30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옷은 평범한 옷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는요? 아이 얼굴은 봤어요? 아니요. 남자가 안고 있어서 얼굴은 안 보였어요. 그냥 어린아이라는 것만. 어디로 갔는지는? 그게 제가 잠깐 정신없었는데 돌아보니까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순자 씨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회장님. 더 자세히 봤어야 했는데. 그때는 저도 겁이 나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30년 전 그날 누군가 지호를 안고 나갔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죠.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왜 지호를 데려간 걸까? 그리고 지금 지호는 어디에? 아니, 어쩌면 바로 이 병원에 있을지도 몰라요. 이준호라는 이름으로. 순자 씨,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야간 청소팀의 이준호라는 직원 알아요? 순자 씨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준호? 아, 최근에 들어온 젊은 친구요? 네. 그 친구 어때요? 일은 잘해요? 네, 성실해요. 말수는 적은데 일은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환자들한테도 친절하고. 그렇구나. 왜 그러세요? 그 친구가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순자 씨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DNA 검사를 해야겠다고.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준호의 DNA와 제 DNA를 비교하면 친자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 아이의 DNA를 채취할까? 머리카락을 몇 가닥 얻으면 돼요. 아니면 침 묻은 컵이라든지 쓴 휴지라든지. 비윤리적이었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기회가 왔어요. 준호가 청소를 하다가 직원 휴게실에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물을 마시러 간 것 같았어요. 5분 뒤 준호가 나왔어요. 저는 재빨리 휴게실로 들어갔어요. 싱크대에 종이컵 하나가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이걸 가져가도 될까? 이건 도둑질 아닌가? 하지만 알아야 해요. 확인해야 한다고요. 종이컵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다음 날 신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기관에 보냈어요. 제 혈액 샘플과 함께요.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만약 일치한다면? 만약 정말 지호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갑자기 나타나서 내 엄마야라고 말할 수 있나요? 30년 동안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저를 전혀 기억 못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럼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30년의 탐색이 계속되는 거죠. 일주일 뒤 결과가 왔어요. 봉투를 받았을 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사무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어요. 혼자만의 공간에서 천천히 봉투를 뜯었죠.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맺혀서 눈물을 닦고 다시 봤어요. 첫 줄이 보였죠. 친자 확률 99.99%.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99.99%. 거의 확실해요. 틀림없어요. 이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30년 전 잃어버린 제 아들 강지호예요. 지호야. 중얼거렸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책상에 엎드려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서 억눌렀던 30년을 다 토해내듯이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30년을 기다린 아들을.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어요. 30년이에요. 30년 동안 그 아이는 엄마 없이 자랐어요. 고아원에서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 품에서 자랄 때 지호는 혼자였을 거예요. 생일날, 명절날, 졸업식 날. 모든 순간을 혼자 보냈을 거예요.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30년 전 못한 말이 다시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휴지로 눈물을 닦고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만 울어야 해요. 아들을 찾았으니까. 이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였어요. 30년 만에 나타나서 내 엄마야라고 하면 그 아이가 믿을까요?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신중해야 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했죠. 일단 더 가까워져야 해요. 신뢰를 쌓아야 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진실을 말해야 해요. 며칠 뒤 기회가 왔어요. 야간 청소팀 직원 한 명이 갑자기 그만뒀거든요. 인력이 부족해진 거죠. 저는 인사팀에 지시했어요. 이준호 씨를 주간 근무로 전환해 주세요. 병동 청소 말고 본관 업무 쪽으로요. 네. 왜 갑자기요? 일 잘한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주간으로 옮겨서 더 좋은 대우를 해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뒤 준호는 주간 근무로 전환됐어요. 그리고 제 회장실이 있는 본관 청소를 맡게 됐죠. 이제 자주 마주칠 수 있게 됐어요. 첫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준호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나요? 네. 갑자기 발령이 나서
일 잘한다고 해서 배치 바꿨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자주 복도를 배회했어요. 서류를 보러 간다는 핑계로, 커피를 마신다는 핑계로. 그때마다 준호와 마주쳤죠. 오늘도 수고하네요. 아, 네. 회장님도요. 점심은 먹었어요? 네, 먹었습니다. 직원 식당 음식은 괜찮아요? 네, 맛있어요. 짧은 대화들이었지만 조금씩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무거운 박스를 옮기고 있는 걸 봤어요. 어디 가져가는 거예요? 아, 창고로 옮기라고 해서요. 혼자 옮기기엔 무거워 보이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쪽을 잡았어요. 준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회장님,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같이 하면 더 빠르잖아요. 둘이 함께 박스를 옮겼어요. 창고에 내려놓고 나니 준호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때 준호의 손을 봤어요. 거칠었어요. 굳은 살이 가득했고 여기저기 작은 상처들이 있었죠. 오랜 시간 힘든 일을 해온 손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이 손이 제 손을 잡았어야 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으로 자랐어야 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손 다쳤어요? 아, 이거요? 아니에요. 원래 이래요. 약은 발랐어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준호가 손을 뒤로 감췄어요. 제가 너무 신경 쓰는 게 부담스러웠을까봐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제 손을 봤어요. 깨끗하고 부드러웠어요. 크림을 바르고 매니큐어를 하고 관리를 받아온 손. 반면 지호의 손은 눈물이 또 났어요. 30년 동안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약국에 가서 상처 연고를 샀어요. 좋은 핸드크림도 함께요. 준호를 다시 마주쳤을 때 건넸어요. 이거요. 네. 이게 뭔데요? 상처 연고요. 어제 손 다친 거 봐서. 핸드크림도 있으니까 같이 쓰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준호가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그냥 책상 위에 놔뒀어요. 그냥 두고 갈게요. 안 쓰면 버려도 되고. 그리고 자리를 떴죠. 며칠 뒤 준호의 손을 다시 봤을 때 상처가 좀 나아 보였어요. 약을 발랐나 봐요. 작은 변화였지만 기뻤어요. 제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준호와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매일 인사를 나누고 가끔 짧은 대화를 하고. 하지만 아직 진실을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나 내 엄마야. 30년 전에 잃어버렸는데 이제야 찾았어. 이렇게 말하면 믿을까요? 오히려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고민이 깊어질 무렵 사건이 터졌어요. 어느 날 밤 당직 간호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준호 씨가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밤 11시였죠. 이미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나왔어요. 준호가 어떻게 됐어요? 차를 몰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에서 땀이 났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커튼이 쳐진 침대 하나가 보였고 그 옆에 당직 간호사가 서 있었어요. 회장님 오셨어요? 환자는요? 지금 링거 맞고 있어요. 의식은 돌아왔는데 많이 약해져 있어요. 커튼을 젖혔어요. 준호가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굳게 감은 눈, 마른 입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담당 의사에게 물었어요.
과로와 영양실조로 보입니다. 체중도 많이 부족하고 혈압도 낮고요. 아마 제대로 식사를 못하신 것 같아요. 영양실조라고요? 네. 장기간 영양 섭취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링거로 일단 안정시키고 있는데 며칠 입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영양실조, 과로,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 걸까요? 가족분은 계세요? 없어요.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이었어요. 그럼 보호자가 필요한데. 제가 할게요. 네. 회장님이요?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당연해요. 회장이 청소 직원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게 이상하니까요. 네. 제가 보호자로 등록할게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의사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죠. 서류를 작성하고 준호를 병실로 옮겼어요. 일반 병실이 아니라 특실이었어요. 제가 직접 지시한 거죠. 회장님, 특실까지는 좀. 괜찮아요. 우리 직원인데 제대로 치료받게 해줘야죠. 간호사들은 수군거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준호를 침대에 눕히고 링거를 다시 연결했어요. 창백한 얼굴이 조금씩 혈색을 되찾고 있었지만 여전히 약해 보였어요.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준호의 손을 봤어요. 거칠고 마른 손.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지호야.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대답은 없었죠. 준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야. 조금만 늦었어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만약 제가 못 찾았다면, 만약 준호가 이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혼자서 쓰러져서 아무도 모르게 죽었을지도 몰라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손을 꽉 쥐었어요. 그때 준호가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어렵게.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준호 씨, 정신 들어요? 급히 손을 놓고 일어났어요. 준호가 눈을 완전히 떴을 때 저와 눈이 마주쳤죠.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쓰러져서 응급실로 왔어요. 아.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봤어요. 특실이라는 걸 알아챘는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여기 특실 아니에요? 저 이런데.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저는 일반 병실도 괜찮아요. 비용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다 처리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힘이 없어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죠. 움직이지 마세요. 아직 약하니까요.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서. 무슨 폐예요? 우리 직원이 아픈데 당연히 돌봐줘야죠. 준호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일이 밀려서. 일 걱정은 하지 마세요. 건강부터 회복해야죠. 하지만 월급도 못 받게 되면.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파도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삶. 하루 일을 못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삶.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제 아들이. 월급은 계속 나갈 거예요. 병가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제가 회장이잖아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준호는 웃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고 저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할 말이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저기,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거예요? 네.
회장님이 저 같은 청소 직원한테 이렇게까지 신경 쓰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궁금해서요. 준호가 저를 봤어요. 맑은 눈동자였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냥 마음이 가서요. 마음이요? 네.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신경이 쓰였어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고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부를 말할 수는 없었죠. 준호가 작게 웃었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그런 마음이 드시나 봐요. 저 같은 사람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고아원 나와서 변변한 학력도 없고 청소나 하는. 말끝이 흐려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의 가치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직업이나 학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준호가 저를 봤어요. 준호 씨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환자들한테 친절하고 일도 꼼꼼하게 하고 그런 사람은 존중받아야 해요. 준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이 약간 붉어진 것 같았죠.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준호 씨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준호가 작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간호사들이 집에 가라고 했지만 거절했죠. 제가 있을게요. 밤새 지켜볼게요. 하지만 회장님이 괜찮아요. 의자에 앉아서 준호를 지켜봤어요. 링거가 똑똑 떨어지는 소리, 준호의 고른 숨소리, 조용한 밤이었어요. 준호가 잠든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30년 전에도 이렇게 봤었죠. 잠든 아들의 얼굴을, 통통한 볼, 긴 속눈썹, 작은 코. 지금은 모두 자라서 남자의 얼굴이 됐지만 어딘가 그 아이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새벽 2시쯤 준호가 잠꼬대를 했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였어요. 엄마. 어디 갔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엄마를 부르며 살아온 거예요. 꿈속에서라도 엄마를 찾고 있었던 거죠.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준호는 들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잠꼬대는 멈췄고 편안한 얼굴로 다시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눈을 떴을 때 저는 여전히 옆에 있었어요. 회장님? 밤새 여기 계셨어요? 응, 혹시 몰라서. 아니, 집에 가셔야죠. 괜찮아요. 의자가 생각보다 편했어요. 거짓말이었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어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어요. 죽이었어요. 준호의 상태를 고려한 부드러운 음식이죠. 드세요. 네. 준호가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아직 힘이 없었던 거죠. 제가 떠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준호가 황급히 거절했지만 저는 이미 숟가락을 빼앗았어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은 환자잖아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불어준 뒤 준호의 입으로 가져갔어요.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결국 입을 열었죠. 맛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천천히 먹였어요. 30년 전에도 이렇게 했었죠. 5살 지호가 아플 때 이렇게 죽을 떠먹였었어요. 지호야, 한 입만 더. 엄마, 배불러. 아니야. 한 입만 더 먹어야 빨리 나아. 응. 투정 부리던 그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회장님? 준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네. 우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눈이 좀 따가워서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준호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제가 폐를 끼쳐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전혀 폐 안 끼쳤어요. 죽 한 그릇을 다 먹이고 물도 마시게 했어요. 이제 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의사가 회진을 왔어요.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며칠 더 입원하시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됐네요. 의사가 나가고 다시 둘만 남았어요. 준호 씨, 네. 물어봐도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돈을 좀 모으고 있었거든요. 돈을요? 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요. 학원비가 필요한데 그게 좀 비싸서 그래서 식사를 거르고 네. 도시락 싸 먹으면 돈이 절약되는데 바쁘면 그것도 못 챙기고 그냥 라면으로 때우거나 그랬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야간 근무도 하고 낮에는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고 좀 무리한 것 같아요. 다른 아르바이트요? 네. 새벽에 신문 배달도 하고 주말엔 공사장에서 일했어요. 잠은 언제 자고요? 틈틈이. 자요. 틈틈이. 그게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왜 그렇게까지 무리를 했어요? 빨리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요. 그럼 더 나은 직장에 갈 수 있잖아요. 청소일도 나쁘진 않은데 나중에는 환자를 직접 돌보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플 때 누군가 돌봐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니까요.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나 봐요. 네. 어렸을 때 많이 아팠었거든요. 고아원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돌봐주셨는데 정말 고마웠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착한 아이예요. 힘들게 자랐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자랐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자라줘서 고마웠어요. 준호 씨, 네. 학원비 제가 도와줄게요. 네. 안 돼요. 준호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왜요? 그럴 수 없어요. 이미 많이 도와주셨는데. 괜찮아요. 우리 병원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직원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사실 없었어요. 지금 만들면 되는 거죠. 정말요? 네. 자격증 따면 우리 병원에서 정식으로 채용할게요. 어때요?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열심히 할게요. 꼭 자격증 따서 좋은 간호사 될게요. 알아요. 준호 씨라면 잘할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회사 일을 보러 잠깐 나갔다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영양 간식이 가득 들려 있었죠.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준호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뭘 보고 있어요? 아, 회장님.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이거 사왔어요. 드세요. 이렇게까지. 괜찮아요. 환자는 잘 먹어야 빨리 나아요. 과일을 깎아서 준호에게 건넸어요.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준호가 행복한 표정으로 사과를 베어 물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준호 씨, 물어봐도 될까요? 네. 고아원에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게 핵심 질문이었거든요.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네. 제 기억이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서요.
대략 6이나 7살 때부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전 기억은요? 없어요. 전혀.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원장 선생님 말로는 제가 5살쯤 됐을 때 고아원에 왔대요. 어떤 아저씨가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아저씨요? 네.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원장 선생님도 그분이 누군지 몰랐대요. 그냥 저를 두고 가셨다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5살 때 어떤 남자가 데려왔다. 30년 전 화재 당시 박순자 씨가 봤던 그 남자일까요? 그 아저씨 얼굴은 기억나요? 아니요. 전혀 기억 안 나요. 제가 그때 기억을 잃었었나 봐요. 기억을 잃었다고요? 네. 원장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말도 안 하고 사람들을 무서워했대요.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았다고. 트라우마. 화재의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5살 아이가 그 끔찍한 장면을 봤다면 기억을 잃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 원래 이름도 몰라요. 준호는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렇구나. 목이 메었어요. 제 아들이 자기 이름조차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가끔 꿈을 꿔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떤 꿈이요? 불꿈이요. 불이 막 타오르고 연기가 자욱하고 누군가 저를 안고 뛰는 꿈.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요. 무슨 목소리요? 잘 안 들려요. 하지만 엄마 같은 느낌이에요.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기억인지 아니면 그냥 꿈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가 엄마를 그리워해서 만들어낸 꿈일 수도 있고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진짜 기억이죠. 엄마가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주던 기억. 따뜻하게 안아주던 기억. 그 기억이 깊은 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회장님? 응? 왜 우세요? 아니, 뭐가 눈에 들어가서 또 거짓말을 했어요. 준호가 휴지를 건넸어요. 괜찮으세요? 응. 고마워.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말해야 할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 나는 내 엄마야. 30년 전에 잃어버렸는데 이제야 찾았어. 이렇게 말하면 준호는 믿을까요? 아니면 미쳤다고 생각할까요? 고민이 깊어졌어요. 사흘 뒤 준호는 많이 회복했어요. 얼굴에도 혈색이 돌고 움직일 수도 있게 됐죠. 내일 퇴원해도 될 것 같아요. 의사가 말했어요. 잘 됐네요. 준호가 기뻐했지만 저는 아쉬웠어요. 퇴원하면 다시 멀어질 텐데. 그날 밤 준호가 샤워를 하러 갔어요. 혼자 병실에 남아있을 때 준호의 옷가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옷들이었어요. 무심코 옷을 정리하다가 티셔츠를 들어 올렸을 때 뭔가를 발견했어요. 등 부분에 구멍이 있었어요. 아니, 구멍이라기보다는 해진 부분?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니 옷이 해진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피해서 옷을 입은 거였어요. 왜?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잠시 뒤 준호가 나왔어요.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회장님, 아직 안 가셨어요? 응. 이제 가려던 참이었어. 그때 준호가 등을 돌렸어요. 새 환자복으로 갈아입으려고요. 그 순간 보였어요. 등 뒤에 큰 흉터가 있었어요. 화상 흉터였어요. 넓게, 거칠게 퍼진 오래된 화상 자국. 숨이 멎었어요. 준호 씨. 네. 준호가 돌아봤어요. 등에. 그게 뭐예요? 준호가 자신의 등을 만졌어요. 아, 이거요? 화상 자국이요. 언제 다쳤어요?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대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그러는데 제가 왔을 때 이미 이렇게 화상을 입고 있었다고.
30년 전 화재 당시 그때 입은 화상이에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DNA 검사로도 확인했고 이제 물리적 증거까지 있어요. 등에 화상 흉터 많이 아팠겠어요. 글쎄요. 기억이 안 나서 아프지는 않아요. 그냥 흉터만 남아 있어요. 준호가 태연하게 말했지만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회장님, 또 우세요? 미안해. 그냥 안쓰러워서. 괜찮아요. 익숙해요. 익숙해요. 그 말이 얼마나 슬픈지. 고통에 익숙하다는 게, 외로움에 익숙하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서 3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을 토해내듯이 다음 날 아침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이제 집에 가도 돼요. 네. 감사했습니다. 준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제가 곧 일 복귀해도 될까요? 아직은 좀 더 쉬세요. 한 달 정도 병 가주겠어요. 한 달이나요? 그럼 월급 다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준호가 또 고개를 숙였어요. 병원 입구까지 배웅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요. 네. 회장님도 건강하세요. 준호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그때 준호가 멈춰 섰어요. 천천히 돌아보더니 저를 봤어요. 회장님, 네, 저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준호가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냥 마음이 가서요. 같은 대답을 반복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처음 보셨을 때부터 저를 이상하게 보셨잖아요. 혹시 저랑 아는 사이세요? 숨이 막혔어요. 이제 말해야 할까?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준호 씨, 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심호흡을 했어요.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에요. 사실은 말을 하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강 회장님, 돌아보니 비서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급한 회의가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이요? 네, 본사에서 긴급 소집이래요. 타이밍이. 준호를 봤어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나중에 얘기해요. 아, 네. 괜찮아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전 이만. 잠깐. 준호를 붙잡았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네. 주말이요? 네.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요. 중요한 얘기예요.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시간 낼게요. 토요일 오후 2시에 병원 옥상 정원에서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어요. 주말까지 사흘. 사흘 뒤면 모든 걸 말할 거예요. 30년의 비밀을. 엄마와 아들의 진실을. 토요일이 오는 게 이렇게 기다려진 적이 없었어요. 사흘이 마치 3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매일 밤 연습했어요.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시작할지. 준호 씨, 사실 당신은. 아니야, 너무 갑작스러워. 제가 30년 동안 찾았던 사람이. 이것도 이상해. 혹시 1995년 12월 15일을 기억하세요? 이것도 아니야.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연습했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상처받지 않고 놀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토요일 아침 일찍 눈이 떠졌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샤워를 하고 옷을 골랐어요. 너무 격식 있으면 이상하고 너무 편한 옷도 이상하고 결국 평소 입던 단정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선택했죠. 거울을 봤어요. 63세의 여자가 거기 서 있었어요. 주름이 생긴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30년 전 아들을 잃었을 때는 33세였어요. 젊었죠. 지금은 나이가 들었어요. 준호가 저를 알아볼까요? 아니, 알아볼 리 없죠. 5살 때 헤어졌는걸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정오가 됐어요. 너무 일찍 병원에 가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서 집에서 천천히 시간을 보냈죠. 점심을 먹으려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1시가 됐어요. 이제 나가야 해요. 가방을 챙겼어요. 그 안에는 30년 동안 간직했던 것들이 들어 있었죠. 지호의 출생증명서, 예방접종 기록, 사진들, 그리고 DNA 검사 결과지. 모두 준호에게 보여줄 증거들이었어요. 병원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렸죠.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마다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시계를 봤어요. 1시 40분. 아직 20분 남았어요. 하지만 차에서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답답했거든요. 차에서 내려서 천천히 병원 건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 정원은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위한 쉼터였어요. 제가 병원을 지을 때 특별히 만든 공간이죠. 벤치들이 있고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작은 분수대도 있었어요. 오후에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죠. 벤치에 앉았어요. 1시 50분. 아직 10분 남았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를 들으며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지호와 마지막으로 함께 공원에 갔던 날. 가을이었어요. 지금처럼 햇살이 따스한 날이었죠. 엄마, 나뭇잎이 떨어져. 그래, 가을이니까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야. 왜 떨어져요? 겨울이 오면 나무가 쉬어야 하거든. 그래서 잎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다가 봄이 오면 다시 새 잎이 나와. 와, 신기하다. 지호가 떨어진 낙엽을 주워서 저에게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 예뻐요? 응, 예쁘다. 그럼 엄마 드릴게. 작은 손으로 낙엽을 건네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게 마지막 선물이었죠. 회장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모습이었죠. 준호 씨, 왔어요? 네. 제가 너무 일찍 온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죠. 이미 10분 넘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앉아요. 준호가 옆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둘 다 말을 꺼내지 못했죠. 날씨가 좋네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정말 좋아요. 여기 참 좋은 곳이네요. 전에는 올 생각을 못했는데. 환자들이 쉬라고 만든 공간이에요. 답답할 때 올라와서 바람 쐬면 좋아요. 그렇구나. 또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저를 봤어요. 저기, 할 말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응, 맞아.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시작해야 해요. 준호 씨,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어쩌면 믿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제가 당신에 대해 조사를 했어요. 조사요? 네. 미안해요. 허락 없이 그랬어요. 하지만 꼭 필요했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지였죠. 이게 뭔데요? DNA 검사 결과예요. DNA요? 준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병원에서 당신이 쓰던 컵에서 몰래 DNA를 채취했어요. 그리고 제 DNA와 비교했죠. 왜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확인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제가 찾던 사람이 맞는지. 제가 찾던 사람이요? 서류를 준호에게 건넸어요. 준호가 천천히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첫 줄을 읽었죠. 친자 확률 99.99%.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제 아들이에요. 조용히 말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크게 떠져 있었죠. 뭐라고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제 아들. 강지호. 그게 당신이에요. 말도 안 돼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뭔가 착각이실 거예요. 저는 고아예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게 당신의 출생증명서예요. 1990년 3월 5일생. 강지호. 준호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건 예방접종 기록이에요. 4살 때까지의 기록이 다 있어요. 이건 사진이에요. 5살 생일 때 찍은 사진. 사진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 준호가 사진을 뚫어지게 봤어요. 이게 저예요? 그래요. 당신이에요. 하지만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기억이. 당신은 화재 사고로 기억을 잃었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화재요? 1995년 12월 15일. 우리가 살던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있었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그날 돌아가셨어요. 당신을 구하려다가 목이 메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구조됐어요. 그 사람이 당신을 고아원에 데려다 줬고요. 준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믿기 어렵죠? 저도 알아요. 갑작스럽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죠. 저는 그냥 고아라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저를 버렸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절대 버린 게 아니에요.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불이 났어요. 1시간이요. 딱 1시간만 회사에 다녀온 거였어요. 금방 올 거라고, 과자 사올게라고 약속하고 나갔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는 이미 불길이. 당신을 구하지 못했어요. 당신의 아빠도 당신도. 30년이에요. 30년 동안 당신을 찾았어요. 전국의 고아원을 다 뒤졌어요. 사립탐정을 고용했고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을 수없이 만나봤죠.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이 병원에 온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이 병원에 청소 직원으로. 준호가 저를 봤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귓불의 점을 봤거든요. 왼쪽 귓불, 그 자리에 있는 작은 점. 당신이 아기였을 때부터 있던 점이에요. 준호가 자신의 귀를 만졌어요. 저는 매일 밤 당신에게 말했어요. 이거 엄마 점이랑 똑같아. 우리 지우 엄마 아들이라는 증거야. 그리고 등에 화상 흉터. 그것도 봤어요. 30년 전 그날 화재 때 입은 상처죠.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당신 아들이에요? 그래요. 틀림없어요. 하지만 왜 지금까지 몰랐어요? 왜 저를 못 찾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손을 더 꽉 쥐었어요. 매일같이 찾았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지만 당신은 이름이 바뀌었고 기록도 없었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고아원에 왔을 때 이미 기억을 잃었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 이름도 부모도 몰랐던 거예요.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꿈을 꾸곤 했어요. 응? 불꿈이요. 불이 타오르고 누군가 저를 안고 뛰는 꿈.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요.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게 엄마 목소리였나 봐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요. 엄마 목소리였어요. 제가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줬거든요. 자장가요? 응. 당신이 잠들 때까지 계속 불러줬어요. 기억을 더듬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오래된 자장가였어요. 30년 전에 불렀던 그 자장가. 준호가 얼어붙은 것처럼 저를 봤어요. 이 노래 기억나요?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익숙해요.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아요. 매일 밤 들었어요. 엄마 품에서.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죠. 왜 저를 혼자 두고 가셨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이요. 30년 동안 혼자였어요.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찾아오는데 저는 아무도 안 왔어요. 미안해. 명절 때, 생일 때, 졸업식 때 모든 날을 혼자 보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왜 저를 못 찾았어요? 왜 30년이나 걸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변명할 수 없어.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 드디어 입 밖으로 나왔어요.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늦어서, 30년이나 걸려서. 준호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버려진 줄 알았어요. 부모가 저를 싫어해서 버렸다고.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준호를 끌어안았어요. 30년 만에 드디어 제 아들을 안았어요. 준호도 저를 안았어요. 꽉 안았죠. 엄마.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엄마. 또 한 번 불렀어요. 응. 엄마 여기 있어. 정말 제 엄마예요? 응. 정말이야. 꿈이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야. 둘이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30년의 시간이 그 포옹 속에 녹아들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참 뒤에야 서로를 놓았어요.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됐지만 둘 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회장님,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 엄마라고 불러. 하지만, 응?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너무 갑작스럽고 꿈 같아요. 알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천천히 받아들이면 돼. 벤치에 다시 앉았어요. 준호가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어요. 이게 다 저예요? 응. 태어났을 때부터 5살까지. 귀엽네요. 정말 귀여웠어. 장난도 많이 치고 말도 많이 하고. 제가요? 응. 말이 정말 많았어. 하루 종일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저거 뭐야? 물어봤었지. 준호가 웃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웃었죠. 상상이 안 가요. 저는 말이 별로 없는데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말이 줄었나 봐.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응?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어요? 그건 나도 몰라. 화재 현장에서 누군가 너를 안고 나갔다는 목격담만 있어.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 그럼 저는 어떻게?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박순자 수간호사가 서 있었어요. 회장님, 여기 계셨네요. 찾았어요. 순자 씨? 무슨 일이에요? 저기, 준호 씨도 여기 있네요. 순자 씨가 준호를 봤어요. 그리고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죠. 회장님, 혹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방금 말했어요. 순자 씨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준호 씨, 아니, 지호야. 네.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기, 사실 내가 알고 있었어. 뭐요? 너에 대해서 30년 전 그날 일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 뭘 알고 있었어요? 회장님, 사실은 제가 봤어요. 그날, 뭘 봤는데요? 순자 씨가 심호흡을 했어요.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안고 나오는 남자를 봤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네. 그 남자가 제 남동생이었어요. 뭐라고요? 제 남동생 박진우. 그때 25살이었죠. 소방관이었어요. 소방관이요? 네. 비번이었는데 연기가 보여서 달려갔대요.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가서 아이 하나를 구했어요. 준호가 몸을 떨었어요.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왜 고아원에? 순자 씨가 눈을 감았어요. 동생이 사고를 쳤거든요. 그 전주에. 사고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아직 재판 전이었죠. 만약 그때 신분이 드러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동생이 겁이 났나 봐요. 그래서 고아원에. 네. 몰래 데려다 줬대요. 아이가 어려서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럼 순자 씨는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제 아들이란 걸?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동생한테 물어봤을 때도 아이 이름이나 주소는 몰랐다고 했어요. 화재 현장이 워낙 혼란스러워서. 그럼 어떻게? 최근에 알았어요. 준호 씨 등에 화상 흉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이도 맞고, 혹시 싶어서 동생한테 다시 물어봤죠. 순자 씨가 준호를 봤어요. 동생이 기억하는 특징이랑 너무 똑같았어요. 왼쪽 깃불의 점, 등의 화상, 나이까지. 그럼 순자 씨 동생이. 네.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준호가 입을 가렸어요.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래. 너 없었으면 죽었을 거야. 동생이 구해준 거야.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순자 씨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2년 전에 돌아가셨어. 암이었어. 마지막에 얘기했어. 평생 후회했다고. 그 아이를 부모한테 돌려주지 못한 걸. 너무 겁이 나서 그렇게 했는데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미안해. 우리 동생 때문에 너희 모녀가 30년을 헤어져 있었어.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지호는 죽었을 거예요. 구해주신 거잖아요. 고마운 일이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순자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고마워요, 회장님.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실을 말해줘서. 순자 씨가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지호야, 너를 제대로 돌려드리지 못해서 미안해. 동생 대신 사과할게. 아니에요.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감사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순자 씨가 떠나고 다시 둘만 남았어요. 엄마. 응? 신기해요.
제가 살아있는 게 정말 그래. 기적이야. 30년 동안 혼자였지만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엄마를 만날 수 있어서 나도 그래. 너를 찾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오후 햇살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지호야. 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무슨 말씀이세요? 같이 살래? 아니면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 갈래? 준호가 잠시 생각했어요. 저는 천천히 하고 싶어요. 그래. 네. 30년 만에 만났는데 갑자기 가족이 되는 게 어색할 것 같아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았어. 내가 편한 대로 하자. 하지만, 응? 자주 만나고 싶어요.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많이 하고. 물론이지. 준호가 웃었어요. 30년 만에 보는 제 아들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서로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침묵이 많이 흘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해졌어요. 엄마 어렸을 때 저 어떤 애였어요? 말이 많았어. 장난꾸러기였고. 진짜요? 응. 한 번은 냉장고에서 계란을 다 꺼내서 바닥에 던진 적도 있어. 왜요? 계란이 깨지는 게 신기했나 봐. 하나하나 떨어뜨리면서 깔깔 웃었어. 저도 그랬나요? 그럼. 엄마는 그걸 치우느라 혼났지만 둘이 웃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준호는 간호조무사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학원비를 냈죠. 꼭 갚을게요. 아니야. 엄마가 주는 거야. 하지만 됐어. 30년 동안 못 해준 게 너무 많아.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해요, 엄마. 2달이 지났어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지호야, 추석에 뭐 할 거야? 저요? 아무 계획 없어요. 그럼 우리 집에 올래? 제사는 안 지내지만 같이 저녁 먹자. 정말요? 응. 엄마 집에 놀러 와. 추석 당일 준호가 집에 왔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왔더군요. 이게 뭐야? 엄마 드리려고요. 고마워. 같이 저녁을 준비했어요. 음식을 만들면서 옛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엄마, 제가 좋아하던 음식이 뭐였어요? 계란찜이랑 김치볶음밥. 그거 정말 좋아했어. 그럼 오늘 그거 만들어요. 그래, 만들자. 둘이 같이 요리를 했어요. 손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요? 좋은 사람이었어. 너를 정말 사랑했지. 저를요? 응. 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하루 종일 울었어. 너무 기뻐서. 매일 퇴근하고 오면 제일 먼저 너를 안았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너만 보면 다 풀렸대.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를 기억했으면 좋았을 텐데. 괜찮아. 아빠는 너를 구하려다 돌아가신 거야. 그게 아빠가 너한테 해준 마지막 사랑이야. 아빠도 지금 기뻐하고 있을 거야. 내가 살아있어서 엄마를 만나서.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어요. 엄마, 아빠 사진 있어요? 있지. 보여줄까? 앨범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게 아빠야. 닮았네요. 저랑. 그럼. 아빠 코를 닮았어.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해줬어요. 이건 결혼식 사진. 이건 내가 태어난 날. 이건 100일 잔치. 준호가 사진을 뚫어지게 봤어요. 행복해 보여요.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지.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응? 엄마랑 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준호가 저를 봤어요. 물론이지. 이미 행복해지고 있잖아. 그런가요? 그럼 너를 찾았잖아.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 준호가 웃었어요. 저도요. 엄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준호를 집에 보내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가슴 한쪽이 따뜻했어요. 여보, 우리 지호 찾았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30년 걸렸지만 찾았어. 살아있었어. 별이 반짝였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고마워. 그날 지호를 지켜줘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준호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 정식으로 취업했죠. 더 이상 청소 직원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로요. 엄마 합격했어요. 전화로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축하해.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준호는 병동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환자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준호 씨는 참 친절해요. 손길이 따뜻해요. 아프던 게 나은 것 같아요. 칭찬이 끊이지 않았죠.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환자들을 돌보는 아들의 모습을요. 성실하고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가슴이 뿌듯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저 이제 엄마 집에서 살아도 돼요? 진짜? 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준호가 이사를 왔어요. 집이 활기를 되찾았어요.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출근하고 저녁에 같이 들어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응, 어서 와. 저녁 준비했어. 와, 맛있겠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제게는 기적 같은 순간들이었어요. 30년을 기다린 일상이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준호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같이 나갈래요? 어디? 낙골당이요. 아빠 뵈러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가자. 둘이 차를 타고 낙골당에 갔어요. 남편의 위패 앞에 섰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야. 지호가 왔어. 준호가 절을 했어요. 아빠, 저예요. 지호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엄마를 오래 혼자 두게 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잘할게요. 엄마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준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여보, 이제 괜찮아. 우리 지호 돌아왔어. 건강하게, 착하게 자랐어. 고마워. 그날 지호를 지켜줘서 덕분에 다시 만날 수 있었어.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마치 남편이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은 2년이 지났어요. 준호는 병원에서 인정받는 간호사가 됐어요. 저는 서서히 경영에서 손을 떼고 있어요. 이제 쉴 때가 됐거든요. 어제 저녁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행복해요? 응, 너무 행복해. 저도요. 다행이다. 엄마, 응?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나도 그래. 정말 다행이야. 사랑해요, 엄마. 30년 만에 듣는 그 말이었어요. 나도 사랑해, 지호야. 30년 만에 하는 대답이었죠.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둥근 보름달이었어요. 그 달빛 아래서 엄마와 아들은 미소 지었어요. 긴 여행이 끝난 것 같았어요. 30년의 긴 여행. 헤어짐과 아픔의 여행. 하지만 결국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함께해요.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여기 있어요. 다시는 놓지 않을게요. 우리 아들 지호야.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세상엔 수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누군가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려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사연뜨락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